자, 리서치 센터장 연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 대장주의 귀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힘을 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 밀립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16개 종목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TI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많이 발표했죠. 여러 데 대략적으로 3분기 실적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3분기 까지 좋겠네. 공감대가 있으니까 최근에 그 전에 빠진 거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빠졌나? 테이퍼링 너무 우려했나? 코로나 다시 리서전스하는 너무 지나치게 민감했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격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좀 잘 들릴 것 같고요. 김장렬 센터장님, 삼성전자가 일단 8만 원은 좀 회복을 했고 오늘은 이제 재료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강세로 가는 듯하지만 다시 또 지금 약보합 쪽으로 밀립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투자 의견은 우리나라 다 홀드 이제 박스권이라고 계속 연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기조 유지는 그대로 합니다. 최근에 7만 원 후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조금 반등한 것은 아무래도 낙폭 과대에 대한 의식이 있었겠지만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내년은 잘 몰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2분기도 좋았지만 3분기도 좋다는 게 있으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어저께 결정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심리적으로 좀 최악에서 약간 탈피했다 이렇게 봐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으로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가 안 좋을수록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절대적인 주가는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코스피 지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적 아웃퍼폼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는 오히려 위기가 지속될 때 그런 거고요.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 공급이 확산이 돼가지고 만약에 여름이 지나서 8월, 9월 달에 경기 회복세가 다시 기대감이 올라선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둔화될 수 있는 아이러니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복합하면 지금은 코로나 진정이 얼마나 확실될 것인지 그다음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혔고 올해 연초부터 된 그런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돼서 9만 원 돌파는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가 상태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8만 원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조금 반영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시 복합 리믹스가 돼야 될 텐데 자, 일단 김장렬 센터장님 다시 연결됐죠? 센터장님? 네. 네네네. 자,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 논란도 없지 않아 있고요. DDR5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이거로만 보면요. 상승을 반도체 가격에 좀 더 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각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두 번째, DDR5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DDR5가 시장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도 2022년 상반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임팩트는 제한적입니다. DDR5는 삼성전자보다는 관련되는 장비주라든지 다른 관련 중소형주의 실질적인 임팩트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은 아침에 저희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미 재료가 노출이 돼서 재료 가치를 그거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센터장님 평가는 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7만 원 후반, 7만 8,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한 거지 않습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도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즈음에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스페큘레이션 또는 기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로 오늘 맞이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이외에 더 근본적인 뭐가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 같은 날은 그 전에 산 사람들이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개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SK 하이닉스 순매도도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고 삼성전자도 150억대 정도 순매도. 보통은 이 두 가지의 기업을 가지고 롱숏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두 개 다가 좀 무거운데 SK 하이닉스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공통점은 반도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적은 굿입니다. 3분기까지는 최소한. 그래서 반등은 언제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거의 대부분 투자가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가는 내년도 그 성장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과연 얼마나 이익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시일링이 단기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그것을 뚫을 만한 가시적인 게 저는 한 9월, 10월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 시장을 플레이할 때 다른 주식이 더 먹을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는 트레이딩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대형 IT주들이 좀 나름 선전을 해서 조만간 이제 우리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요. 어떨까요? 조금 아직도 그 잔존의 여파나 뭐 기대를 좀 남겨둬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이게 지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식 삼성 하이닉스 그것이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코스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수요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공급업체와 수요처, 데이터 센터라든지 휴대폰, 이 업체 고객들 간의 재고 전략, 가격 협상이 조금 과거와 달리 좀 헷갈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재고에 따른 수주, 오더를 주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해요. 해석에 따라서는 재고를 안 가져가려고 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재고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은 열려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전의 뒷면처럼 해석이 가능한 전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클리어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클리어해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시장을 전망으로 한 IT 주가는 특히 하드웨어 주가는 의미가 없다.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도 슈퍼사이클 내지는 고점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의 반도체 IT주가 갈지는 상당히 개별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네,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장렬 센터장이 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